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라 책 영상 뒷부분 두 번째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우리가 내면 안에 다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한테 나쁘게 하려고 남한테 잘못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스 예스 네네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생 산 우리가 바로 착한 아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근데 이 억압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억압된 착한 아이가 아니라 따뜻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표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착한 아이인 나를 건강한 아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의대 가야지. 오늘날 대다수 부모는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시험 공부로 아이의 심신이 지쳐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수두룩하다.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회사에서 싫어하는 일을 참아가며 일했대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야 라고 해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죽기보다 싫은데도 하게 됩니다. 싫은 일을 계속하는 건 다음의 예와 다르지 않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높이 올라가라고 채근한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육체적인 공포의 극한 상태에 도달하고 결국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심리적으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억지 가르침은요, 아이에게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40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청소년에만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온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엄마가 있대요. 원래는 아기가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려야 되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요구를 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네, 아이가 이제 엄마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젓한 아이, 철든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는 어리광 부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어리광을 부려요. 이런 경우에 엄마는요, 아기가 귀찮으니까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당히 손을 떼야 할 시기에 아이를 돌본다고 나섭니다. 독립을 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연기하는 착한 아이가 있대요. 예를 들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랑 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시집을 못 가요. 장가를 안 갑니다. 엄마가 나 밥 해주고 나 빨래 해주는 게 막 행복이야. 나만 없으면 우울해. 그래서 캥거루족이 사실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독립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어때요?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아이의 감정까지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웃을 때만, 착할 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고, 뭔가 실수를 해도 인정하래요. 근데 대부분 형제간의 다투면 심하게 혼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제끼리 싸움은 양쪽 모두 엄마를 사랑한 데서 비롯된다. 엄마의 편애 때문에 형제간에 싸운다. 그쵸? 원래 큰아이는 작은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보살피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엄마가 동생 너무 예뻐하니까 엄마 없을 때 한번 찔러보고 괜히 싸우면 묵은 감정까지 폭발해서 크게 싸우고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마음속의 응어리를 없앤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좋아하는 것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대요. 친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기쁜 일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쪽을 언제나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 너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기 힘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입을 닫고 나를 희생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냥 내가 참지 뭐 라고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아니요 해도 괜찮은 사람과 잘 지내보세요. 아니요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낳아준 부모가 내가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부정하고 나를 혼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내 앞에 없어요. 우린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따라다니면서 아니요 했을 때 혼난 경험, 싫어했을 때 상대 엄마가 슬퍼한 경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그럴까봐. 착한 아이의 주변에는요 항상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인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난 착한데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아.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보세요. 착한 아이는요 싫어, 안 해, 안 가, 안 먹어요, 필요 없어요 를 못합니다. 초대받으면 싫은데 가고, 먹기 싫은데 받아먹고, 돈 내기 싫은데 돈 내고. 자, 참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도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상대방도 참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지고 뭐 연락을 갑자기 안 하고 어느 순간 나를 험담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거짓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둘이 서로 진실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불만을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착한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요 밥을 먹을 때 맛있지? 맛있지? 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라왔대요. 우리 엄마가 이 말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애한테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감사와 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막 맛있는 걸 차려주고 아이한테 맛있어? 맛있어 물어봐요. 전 아이가 맛있어 라고 말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이가 맛없다 라고 하면 우울합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조용히 좀 하세요, 맛있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표현하죠. 엄마 이렇게 맨날 맛있다 그래.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의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맛도 없는데 맛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 라고 애교를 부린다면 이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맛있냐고 물어봐? 나한테 오히려 질문해. 그냥 엄마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저희 아이는 제가 하는 그런 질문이 매우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타박을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타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 그렇게 타박한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자유로워요,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해요. 독설도 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하죠.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너무 강하게 한대요.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부모가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와 부모의 기대는 양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아이는 마음속 깊이 부모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된다라고 합니다. 난 그렇게 되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부모 아이는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미울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밉지 않아요. 제가 아이에게 가장 1등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몸 아무 이상 없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 다치는 것도 뭐 조금 다치는 거 괜찮아요. 생명에 지장 있게 다치지 않는 것. 그래서 남편이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 나와서 얘기했죠. 김유라 작가님이랑 육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힘을 쓰기 때문에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죠. 자기도 건강한 게 좋은 거야. 안 아프고. 엄마랑 아이랑 똑같죠. 두 번째는 행복. 기분 좋고 웃고 떠들고. 공부하는 거랑 뭐 하는 거, 학원 가는 거 이런 거보다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쁜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물론 제가 부족한 게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 아이와 제가 서로 일치되는 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는요, 마음속에 담긴 말을 그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이미지도 나빠질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담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yes 엄마
그래요. 엄마 제가 설거지 도와줄게요. 엄마 공부할게요. 엄마 숙제할게요. 엄마 나 시험 잘 봤죠? 엄마 나 공무원 될게요. 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먹기 싫은데 밥을 다 먹었을 때, 밥 맛 없는데 엄마 맛있어요. 라고 엄마를 위로했을 때, 엄마가 사랑을 주고 기뻐하고 엄마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칭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턴대로 계속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착한 아이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떤 말을 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어쩌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눈치가 보여요.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볼까만 평생 동안 엄마가 어떻게 보지?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 자기 불신에 괴로워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되게 히트였어요. 자, 미움받을 용기가 뭐예요?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싫어요. 안 해요. 얘기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를 안 좋아하든, 사랑하지 않든 포기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사랑과 인정을 구하고 있고요. 뭐 맛있지 이런 것처럼 남편에게도 뼈 빠지게 청소하고 어때요? 남편이 집이 참 깨끗하네, 자기 수고했어, 이걸 바라지만 말 안 합니다. 빨래도 뼈 빠지게 하고 밥도 뼈 빠지게 하는데 인정 못 받을 때 자꾸 화가 나요. 그러면 나중에 몸도 아프고 나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남편은 배려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 좀 배려해줘, 나 이렇게 힘들잖아 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그 말 한마디를 못했던 것이다. 아이도 자신의 기분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 나 좀 배려해주세요. 나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나 밤늦게까지 숙제하면 힘들어요. 나 학원 많이 돌면 힘들어요. 난 이런 전공, 이런 대학, 이런 직업 원하지 않아요. 난 이거 되기 싫고, 엄마 나 음악 하고 싶어요. 미술 하고 싶어요. 유튜브 하고 싶어요. 나 게이머, 게임 나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착한 아이는 언제나 본의 아니게 양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투기 싫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서 배우자, 사회, 자녀, 직장, 친구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아이의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있어서 네 아빠랑 이혼을 못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치자. 그 말은 바로 너는 없는 편이 낫다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혹은 너 때문에 아빠랑 결혼을 했다. 뭐 임신을 해서 너랑 결혼을 하게 됐다. 원래 나는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뭐 이런 말들도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아이의 자신감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뭐예요? 나는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괜히 태어났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진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혼자서 길에 놀면 안 된다.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강가에 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니까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놀면 안 된다. 불장난하면 안 된다. 요리하면 안 된다. 뭐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직업도 안 돼. 저 전공도 안 돼. 저거는 유망한 직업이 아니니까. 이건 돈을 못 버니까 안 돼. 뭐 저런 배우자는 안 돼. 이런 여자친구는 안 돼. 자, 이처럼 어떤 것이든 다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자신이 하는 일 중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게 된대요. 착한 아이는 부모의 금지령에 맹목적으로 따른다. 부모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게 돼요. 부모가 힘들게 살수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할수록, 혹은 부모가 너무 억압이 심할수록 착한 아이는 따르게 됩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부모의 허락을 일일이 막고 하는 아이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착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에게 하나하나 지시해주는 사람을 찾게 돼요. 사장에게 월급을 받는 게 편하고요. 내가 내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재능을 펼칠 수가 없게 되죠. 남이 지시하는 것만 편안하게 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함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요, 존경도 받고, 책도 내고 했는데,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대요. 여러분, 유명해지면 악플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나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자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착한 아이였던 나의 내면에 불만이 드글드글했던 걸 알게 됩니다. 훌륭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사람은 동료들에게 호감을 얻기 힘들 뿐더러 사회생활에서도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예요? 나 훌륭하지? 나 대단하지? 나 잘났지? 나 너보다 잘났지? 나 너보다 똑똑하지? 너보다 학벌 좋지? 너보다 돈 많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훌륭함인가요? 너보다 유명하지? 재수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줘. 인정을 갈구합니다. 나 이거 했어. 나 이런 학위가 있고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메달 딴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봐. 그래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함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착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요, 싫어하는 일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싫어하는 일 노. 여보, 나 앞으로 이거 안 할 거야. 아들아, 엄마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일 찾을 거야. 앞으로 이런 거 안 해. 이거 네가 해. 네 일은 네가 해. 남편아, 남편 일은 남편이 하세요. 엄마 전화하세요. 친정엄마, 앞으로 그런 허드렛 일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뭐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먼저 끊으셔야 돼요. 노 해서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인정받지 않겠어. 뼈 빠지게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겠어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빈 시간, 빈 공백, 여러분의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자기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자신이 몹쓸 인간이라는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잘나도요, 자기 마음 안에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이미지라든가 내가 평생 동안 얻은 신념이 뭐뭐 해야지 인정받고 뭐뭐 하면 비난받고 이러면 내 이미지는 별로예요. 어린 시절부터 너는 몹쓸 인간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긴 나머지 다른 방면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대요. 넌 나쁜 인간이야 라고. 넌 착하지가 않네. 괴로울 만큼 노력한 후에 간신히 성공했대요. 괴로울 만큼 노력한 후에. 하지만 나는 성공했다고 믿지 않았다. 자신이 몹쓸 인간이라는 자기 이미지는 사회적인 성공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네, 저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많이 달려와 봤지만 없더라고요. 바깥에서 아무리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착한 아이가 속마음까지 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착한 아이보다 행복하고 당당한 나쁜 아이로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아이로 키우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아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